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리운전에 대한 진실과 이해 부분에 있어서 총괄 요약편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의 마진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대리운전이라 하면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업체가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의 마진율은 80%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업체의 마진율은 20%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8대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은 업소 고객, 법인 고객, 개인 고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리기사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일반 대리기사와 탁송 대리기사 그리고 일일 대리기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리운전 회사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광역 대리운전 회사와 지역 대리운전 회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만 대리운전 관계 종사자들만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자,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기사의 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활용해서 대리운전의 오더를 수행하고 있죠. 잡고 있습니다. 그 대리운전 회사로서는 그 로지소프트, 그 다음에 아이콘, 콜마너, 콜마트, 스피드, 콜천지 365, 그 다음에 카카오 대리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대리운전 기사, 세 번째 대리운전 회사, 네 번째 대리운전 프로그램사,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요금이 10,000원일 때 대리기사는 80%인 8,000원이 수익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월 12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나이에 따라서 이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보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율을 확인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지금 현재로는 91년생, 92년생 이렇게 91년생 이후 출생자들, 그 다음에 51년생, 즉 51년생, 50년생 이 이상 출생자들은 보험료가 조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대략 3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지라든지 또는 아이콘 콜마너라든지 또는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리기사들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 또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평균 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프로그램 한 개당 대략 15,0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의 투자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그 공제한 이후에 순수한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10,000원짜리 한 코를 탔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셋째로 대리운전 회사입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금 20%입니다. 10,0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이 수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00원 모두가 업체의 순수한 수익금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의 적립금, 즉 포인트가 그 이익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뭐 한 콜당 1,000원 정도. 이건 업체마다 다릅니다. 뭐 좀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는 뭐 10%까지도 지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업체는 뭐 2, 3% 지급하는 업체도 있고요. 요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그 회사의 그 마케팅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걸 준다. 그 예를 들어서 뭐 2번 타면 1번 공짜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기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짜 없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1,000원이 그 회사의 이익금이 됩니다. 그 1,000원으로 이익금 중에서 1,000원이 이제 회사의 이익금이 되는데, 이 이익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은 판촉 비용. 자, 업소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터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메모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장부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그 통신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대표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표번호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또 기사들과 통화하고 또 업체와 통화하는 그런 비용들이 통신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기타 뭐 직원 인건비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요즘 인건비가 많이 또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근무의 특성상 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인건비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포함된 것으로 대리운전 그 회사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리를 하시게 되면 그 적립금, 즉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지 않죠. 제외 대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대리운전 요금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요금 구분은 기본 요금, 구간 요금, 선택 요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기사를 호출하면 무조건 기본 요금 10,000원부터 시작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시내권에서 이동할 때 이 금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지역의 행정구역을 이탈할 때, 넘어갈 때, 또는 오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요금에서 거리나 또 도착지의 특성에 따라서 요금이 각각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요금. 선택요금이라는 것은 그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 요금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기사의 대기 옵션이라든지 또는 대리기사의 선택 옵션, 즉 대리기사 선택한다는 것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는 복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옵션을 선택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요금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로 대리운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수요라고 하면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는 고객님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급이라고 하면 그 대리운전 기사로 대리운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그 기상, 날씨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날씨 기상이라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대리운전 기사들, 즉 공급 자체가 많이 축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날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 특히 비 오는 날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뭐 대형 사고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미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접촉 사고가 나게 되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사고가 나게 되거나 자차 혼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즉 출발할 때 본인이 주차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들은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휙 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쪽에 또는 뒤쪽에 좌우측 쪽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보험을 적용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부담금은 기본적으로 30만 원 가량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오늘 그냥 10만 원 포기하고 30만 원 벌자 이런 마음으로 대리운전을 하지 않는 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 기상에 따른 변수 공급이 축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착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도착지라고 하면 목적지 고객 여러분께서 대구로 가시는 곳인데 목적지 자체가 좀 번화가이거나 또는 좀 화려한 곳 이런 곳이면 대체적으로 다음 오다를 수행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잘 갑니다만은 일명 오지라고 얘기하고 또는 좀 외딴 곳 이런 곳들 자체는 대리기사들이 좀 지향을 합니다. 거기서는 대리운전에서 도착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발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출발지라고 하면 대리기사는 지금 번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딴 음식점에서 또는 외부에 한적한 곳에서 대리를 요청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기사한테 오다가 들어오더라도 기사가 이걸 내가 걸어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두 개씩이나 불렀지 두 군데씩이나 불렀지 차라리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부르지 그러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콜을 배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대리운전을 요청하실 때 대리운전 배차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본인께서 생각하셔서 요금을 조금 올려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